안녕하세요. TCP와 UDP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 프로토콜인 UDP를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세그먼트 구조부터 핸드쉐이크, 상태 전이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학습 후에는 8개의 퀴즈로 이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TCP 세그먼트 구조, 두 번째로 제어 비트와 순서 번호, 세 번째로 3구A 핸드쉐이크 연결 수립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4구A 핸드쉐이크 연결 종류, 다섯 번째로 TCP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이해합니다. 여섯 번째로 UDP 데이터그램 구조, 일곱 번째로 TCP와 UDP 비교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실전 퀴즈 8문제로 학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TCP 세그먼트 구조입니다. TCP는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합니다. 마치 택배 상자처럼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됩니다. 헤더는 송장에 해당하며 20바이트의 기본 크기를 가집니다. 헤더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 순서 번호, 확인 응답 번호가 포함되며 체크섬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네트워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화면의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TCP 세그먼트 헤더 구조를 클래스로 표현했습니다. TCPS 세그먼트 클래스는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를 2바이트씩 할당합니다. 순서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는 각각 4바이트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서도 충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offset은 헤더 길이를 4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며 기본값 5는 20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윈도우 필드는 흐름 제어에 사용되어 수신자가 처리 가능한 데이터 양을 알려줍니다. 체크숨은 전송 중 데이터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필드입니다. 두 번째는 TCP 헤더의 핵심 필드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는 각각 2바이트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합니다. 순서 번호와 확인답 번호는 각각 4바이트로 TCP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윈도우 필드는 흐름 제어에 사용되며 수신자가 현재 수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송신자에게 알려줍니다. 체크숨은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여 전송 중 손상된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제어 비트, 즉 플래그입니다. TCP는 6개의 제어 비트로 연결 수립, 데이터 전송, 연결, 종료를 제어합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통신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SYN은 연결 요청을 의미하며 Synchronize의 약자입니다. ACK는 확인 응답으로 Acknowledgement의 약자이고 FI는 연결 종료를 의미하는 Finish의 약자입니다. 그 외에 RST는 강제 종료, PFH는 즉시 전달, URG는 긴급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TCP/IP 제어 비트를 비트 플래그로 정의했습니다. URG는 긴급 데이터, ACK는 확인 응답, PSH는 즉시 전달을 의미합니다. RST는 연결 강제 종료, SYN은 연결 요청, FI는 연결 종료입니다. 하단 코드는 순서 번호의 동작 방식을 보여줍니다. 초기 순서 번호가 1000이고 100바이트를 전송하면 다음 순서 번호는 1100이 됩니다. 서버는 확인 응답 번호를 1100으로 설정하여 1100번부터 보내달라고 알립니다. 네 번째는 순서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입니다. 순서 번호는 보내는 데이터의 첫 바이트 위치를 나타냅니다. 확인 응답 번호는 다음에 받고 싶은 바이트 번호를 나타냅니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TCP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패킷이 손실되면 확인 응답이 오지 않으므로 송신자가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4바이트는 약 43억 개의 고유값을 표현할 수 있어 대용량 전송에서도 순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리드웨이 핸드쉐이크 연결 수립입니다. TCP는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3단계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수립합니다.
1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SYN 플래그를 설정한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2단계에서 서버가 SYN과 ACK 플래그를 함께 설정한 세그먼트로 응답합니다. 한내에서 클라이언트가 ACK 플래그를 세그먼트를 보내면 연결이 수립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쪽이 서로 준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3-way 핸드쉐이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커넥션 클래스는 초기의 실러셋 상태입니다. 1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SYN을 보내면 상태가 SYN 센티로 변경되고 순서 번호를 포함한 세그먼트를 반환합니다. 2단계에서 서버가 N과 ACK를 보내면 상태가 SYN received로 변경됩니다. 서버는 자신의 순서 번호 2000과 확인 응답 번호 벙1을 보냅니다. 3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ACK를 보내면 상태가 established가 되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Huawei 핸드쉐이크 연결 종료입니다. TCP는 연결을 종료할 때도 4단계 핸드쉐이크를 수행합니다. 양방향 연결을 각각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FYN 플래그를 보냅니다. 2단계에서 서버가 ACK로 응답합니다. 3단계의 서버가 FYN을 보내고 4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ACK로 응답하면 연결이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화이트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정리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Huawei 핸드쉐이크를 보여줍니다. 1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FYN을 보내면 FYN wait 1 상태가 됩니다. 2단계의 서버가 ACK를 보내면 Series wait 상태로 전환됩니다. 3단계에서 서버가 FYN을 보내면 LAST ACK 상태가 됩니다. 4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최종 ACK를 보내면 타임 웨이트 상태로 전환되어 EMSL 시간 동안 대기한 후 실러스트 상태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7번째는 타임 웨이트 상태의 중요성입니다. 연결 종료 후 타임 웨이트로 일정 시간 대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트워크에 지연된 패킷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새로운 연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마지막 ACK가 손실되었을 때 상대방의 FY는 재전송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MSL 시간 동안 대기하며 이를 통해 포트 재사용 문제를 방지합니다. 8번째는 TCP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TCP는 연결의 생명주 동안 여러 상태를 거칩니다. 실러스드에서 시작하여 엘라이스된 상태로 서버가 대기합니다. SYN sent와 SYN received는 연결 수립 중인 상태입니다. established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find way와 실러스 wait는 연결 종료인 상태이고 time wait를 거쳐 다시 실러스드로 돌아갑니다. 각 상태 전이를 이해하면 네트워크 문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UDP 데이터그램 구조입니다. UDP는 TCP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헤더가 8바이트에 불과하며 연결 수립이나 신뢰성 보장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헤더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가 각각 2바이트, 길이가 2바이트, 체크섬이 2바이트 포함됩니다.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고 확인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버헤드가 적고 빠르지만 신뢰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UDP 데이터그램의 간단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UDP 데이터그램 클래스는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를 2바이트씩 할당합니다. length 필드는 헤더와 데이터의 총 길이를 나타내며 체크숨은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send 메서드를 보면 UDP는 데이터를 즉시 전송하며 확인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전송이나 순서 보장 기능이 없어 TCP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빠릅니다. 10번째는 TCP와 UDP 비교입니다. TCP는 신뢰성을, UDP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TCP는 연결형 프로토콜로 신뢰성과 순서 보장을 제공합니다.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빠르고 오버헤드가 낮습니다. TCP는 웹 브라우징,
이메일, 파일 전송 등에 사용됩니다. UDP는 실시간 스트리밍, DNS 쿼리, 온라인 게임 등에 사용됩니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는 TCP 사용 사례입니다. TCP는 데이터 무결성이 중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HTTP와 HTTPS는 통신에 사용되며 FTP는 파일 전송에 사용됩니다. SMTP는 이메일 전송에, SSH는 원격 접속에 사용됩니다. 이들 모두 데이터 손실이 허용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으로 TCP의 신뢰성이 최우선입니다. 패킷이 손실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재전송과 재조립을 통해 완벽한 데이터 전달을 보장합니다. 12번째는 UDP 사용 사례입니다. UDP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실시간 화상회의는 약간의 패킷 손실보다 지연이 더 치명적입니다. 온라인 게임도 빠른 응답이 중요하므로 UDP를 사용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은 몇 프레임 손실보다 끊김없는 재생이 중요합니다. DNS 쿼리는 빠른 응답을 위해 UDP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UDP는 실시간성이 최우선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TCP 세그먼트 헤더에서 순서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가 각각 4바이트씩 할당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4바이트는 네트워크 장비의 표준 처리 단위이기 때문이다. 2번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 충분한 범위의 순서 추적을 위해 약 43억 개의 고유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번 IPv4 주소가 4바이트이므로 이와 호환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4번 체크섬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V의 거듭 제곱 바이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 충분한 범위의 순서 추적을 위해 약 43억 개의 고유값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서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 단위 위치를 추적합니다. 4바이트, 즉 32비트는 약 43억 개의 고유한 값을 표현할 수 있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장시간 연결에서도 순서 번호가 고갈되지 않고 데이터의 순서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TCP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TCP 세그먼트의 데이터 offset 필드가 5일 때 헤더 크기는 20바이트입니다. 만약 TCP 옵션이 추가되어 데이터 offset이 8이 되었다면 추가된 옵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번 8바이트, 2번 12바이트, 3번 24바이트, 4번 32바이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12바이트입니다. 데이터 offset 필드는 헤더 길이를 4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기본값 5는 5 곱하기 4로 20바이트를 의미하고 데이터 offset이 8이면 8 곱하기 4로 32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추가된 옵션의 크기는 30 빼기 20으로 12바이트입니다.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와이어샤크 등에서 TCP 헤더를 분석할 때 옵션 영역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TCP의 윈도우 필드가 흐름 제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이것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윈도우 필드는 송신자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하며 없으면 MTU 초과로 패킷 단편화가 발생한다. 2번 윈도우 필드는 수신자가 현재 수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알려주며 없으면 수신자의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윈도우 필드는 네트워크 혼잡 상태를 나타내며 없으면 라우터에서 패킷 드롭이 증가한다. 4번 윈도우 필드는 재전송 타임아웃 값을 조절하며 없으면 불필요한 재전송이 급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윈도우 필드는 수신자가 현재 수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알려주며 이것이 없으면 수신자의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필드는 수신자가 나는 현재 이만큼의 데이터를 더 받을 수 있어 라고 송신자에게 알려주는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이 필드가 없다면 송신자는 수신자의 처리 능력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게 되어 수신자의 버퍼가 가득 차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SYN 패킷을 보낸 후 서버로부터 SYN ACK를 받았지만 마지막 ACK를 보내지 못한 채 클라이언트가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버의 TCP 상태와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무엇일까요? 1번. 서버는 established 상태가 되며 유휴 연결로 인한 리소스 낭비가 발생한다. 2번. 서버는 SYN received 상태로 대기하며 SYN flood 공격과 유사한 반개방 연결 누적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서버는 타행 호세 상태가 되며 포트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번. 서버는 실러시 wait 상태가 되며 좀비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버는 SYN received 상태로 대기하며 SYN flood 공격과 유사한 반개방 연결 누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SYN을 받고 SYHAK를 보낸 후에는 SYN receive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ACK를 기다립니다. 클라이언트가 ACK를 보내지 못하면 서버는 이 상태로 타임아웃 될 때까지 대기하며 리소스를 점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SYN flood 공격의 원리로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수많은 SYN을 보내고 ACK를 보내지 않아 서버의 연결 테이블을 고갈시키는 DOS 공격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4웨이 핸드쉐이크에서 연결을 먼저 종료하는 측이 타임 웨이트 상태에서 일정 시간 대기하는 이유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대방의 FYN 패킷이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2번. 네트워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지연된 패킷이 새로운 연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ACK 손실 시 재전송에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3번. 운영체제가 소켓 리소스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번. DNS 캐시가 갱신되어 새로운 연결이 올바른 주소로 라우팅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트워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지연된 패킷이 새로운 연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ACK 손실 시 재전송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임 웨이트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ACK가 손실될 경우 상대방이 FYN을 재전송할 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에 아직 전송 중인 이전 연결에 지연된 패킷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같은 포트쌍을 사용하는 새로운 연결이 이전 연결의 패킷을 잘못 수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GMSL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UDP 데이터그램이 TCP 세그먼트보다 헤더 크기가 작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UDP는 암호화 기능이 없어서 보안 관련 필드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2번. UDP는 연결 설정, 순서 보장, 재전송 같은 신뢰성 메커니즘이 없어서 관련 필드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3번. UDP는 브로드캐스트 전용 프로토콜이라 라우팅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4번. UDP는 최신 프로토콜이라 더 효율적인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UDP는 연결 설정, 순서 보장, 재전송 같은 신뢰성 메커니즘이 없어서 관련 필드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CP 헤더는 기본 20바이트로 순서 번호, 확인 응답 번호, 윈도우 크기, 제어 비트 등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필드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UDP는 8바이트 헤더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므로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 길이, 체크선만 포함합니다. 이 간소화된 구조 덕분에 UDP는 오버헤드가 적고 빠른 전송이 가능하지만 신뢰성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UDP를 선택하는 것이 TCP보다 적합한 이유를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UDP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므로 영상 품질이 항상 완벽하게 유지된다. UDP는 패킷 손실 시 재전송하지 않아 지연이 적고 일부 프레임 손실보다 실시간성이 더 중요한 스트리밍에 적합하다. 3번, UDP는 자동으로 패킷을 암호화하여 화상 회의의 보안이 강화된다. 4번, UDP는 연결 상태를 유지하므로 참가자 간 동기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UDP는 패킷 손실 시 재전송하지 않아 지연이 적고 일부 프레임 손실보다 실시간성이 더 중요한 스트리밍에 적합합니다. 화상 회의에서는 몇 프레임이 손실되더라도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TCP는 패킷 손실 시 재전송을 기다림으로 지연이 누적되어 실시간 통신에 부적합합니다. UDP는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지 않아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부 프레임 손실은 사람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므로 실시간 미디어 스트리밍에 최적입니다. 필요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선택적 재전송이나 FEC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와일샤크로 TCP 통신을 분석할 때 특정 패킷에서 체크섬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오류의 원인과 TCP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체크섬 오류는 포트 번호 충돌로 발생하며 TCP는 자동으로 다른 포트를 할당한다. 2번, 체크섬 오류는 전송 중 데이터 손상을 의미하며 수신자는 해당 세그먼트를 폐기하고 송신자가 재전송하도록 ACK를 보내지 않는다. 3번, 체크섬 오류는 순서 번호 오버플로우로 발생하며 TCP는 연결을 재설정한다. 4번, 체크섬 오류는 윈도우 크기 초과로 발생하며 TCP는 흐름 제어를 통해 전송 속도를 낮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체크섬 오류는 전송 중 데이터 손상을 의미하며 수신자는 해당 세그먼트를 폐기하고 송신자가 재전송하도록 ACK를 보내지 않습니다. 체크섬은 세그먼트가 전송 중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메커니즘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오류, 전기적 간섭 등으로 비트가 변경되면 체크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체크섬 오류가 있는 세그먼트를 폐기하고 ACK를 보내지 않으며 송신자는 타임아웃 후 해당 세그먼트를 재전송합니다. 체크섬 오류가 지속되면 네트워크 장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TCP와 UDP 완벽 가이드를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핵심 개념인 TCP 세그먼트 구조, 제어 비트, 스웨이 핸드쉐이크, 후웨이 핸드쉐이크, 상태전이 UDP 데이터그램, 그리고 두 프로토콜의 비교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의 기초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실무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